북한의 대남 정찰 총국 책임자로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질의 도발을 주도해온 극악무도한 자입니다. 46명의 우리 장병의 목숨을 앗아간 장본인이자 대한민국을 공격한 주범이고 전범입니다. 저작거리에 목을 내걸어도 모자랄 판에 머리를 조아리고 석고대자하며 사죄하기는커녕 눈 하나 깜짝 않는 김영철을 이런 쳐죽일 작자를 세계인의 평화축제 평창올림픽 폐막식에 초청한다는 것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긴급 체포해서 군사법정에 세워야 할 김영철을 그래도 대통령께서 받아들이신다면은 친북 정권의 본색을 여지없이 드러낸 것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는 점도 분명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국이 이제 또 하나의 어떤 논란에 휩싸이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상한 대로 북한에서 내려오는 김영철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사살이라는 표현까지 있었어요. 네. 사살의 대상인데 어떻게 고위급 대표단으로 내려올 수 있느냐. 폐막식에 오는 이런 건데 오늘 여러 가지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김영철이 천안함의 배우라는 증거가 있냐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천안함 사건이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있냐 이런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김영철이 2014년도 박근혜 정권 때는 남북 군사회담의 북측 수석 대표가 김영철이었고요. 당시에 새누리당이 환영 논평을 냈어요. 그때 네. 그 보도를 보니까 TV조선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격 높아진 남북 군사회담. 김영철이 내려옴으로써 격이 높아졌다고 칭찬하던 바로 그 인물에 대해서 지금 사살을 운운하면서 완전히 분탕질을 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저도 귀를 좀 열고 다시 들어봤어요. 우선 2014년에 김영철 내려온 것은 그때만 하더라도 천안함과 직접 관계되어 있다는 결론이 안 내려진 것이다. 즉 김영철 천안함 사건의 직접 관계자다라고 하는 건 2016년이기 때문에 2014년은 환영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지금 야당의 의견이고요. 반론을 좀 우리가 이해한다면 또 하나는 이제 천안함의 정말 진짜 배우 내지는 명령을 내린 사람이 김영철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미국도 또 국정원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정도 아닙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제 페이스북에 그런 걸 썼는데요. 빨리 정부는 또는 청와대 정무수석은 그 천안함 유족들을 만나 양해를 구하고 그분들에게 아픈 기억과 아픔을 어루만져 주는 것이 우리 정부의 책임이다 이렇게 저는 이제 썼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문제를 볼 때는 김영철을 내려와서 지금 남북 정상회담 내지는 뭔가의 얘기 물꼬를 더 트자고 지금 오기 때문에 그걸 대승적으로 우리 국민들이 수용을 해야 되는 건 맞고요. 또 수용해 주십사는 바람이 있는 거고 대신 우리 정부도 유족들 내지는 그분들의 마음을 최대한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방편의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원천적으로 네. 천안함 사건을 일단 재조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천안함 사건이 북이 했다는 증거가 아직까지 없어요. 이제 그 문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저도 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얘기가 그렇게 가버리면 너무 이제 미궁으로 빠져들 것 같아서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입장은 그래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팟캐스트에서 천안함 문제를 주도적으로 다룬 팟캐스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우리들 입장에서는 북한이 했다는 증거가 없다. 이건 이제 이 논란은 올림픽 끝나고 이제 넘어가더라도 여러 가지 너무 그 속보이는 어떤 행동들을 이명박 정권 때 했단 말이죠. 네, 예. 천안함 사건을 이용해서 남북 관계를 경색시키고 하는 그 과정이 쭉 들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오늘 또 그 국정원의 발표를 보면 아직 진상조사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사실상 지금까지 따르는 거 아닙니까? 인정하는 그렇죠, 측면으로 그렇죠. 이야기하는 네, 거잖아요. 예. 정부의 발표를 사실 국민들이 믿지 않고 있거든요. 지금까지도. 네. 이게 너무 언밸런스가 나는 거예요. 네.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굉장히 조심스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신중하게 던지시긴 하지만 그건 충분히 이해하지만 오늘 국정원의 발표 같은 경우도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천안함 폭침이 명확히 김영철이 지시한 건 아니다. 김영철이 지시했다고 명확하게 말할 만한 증거가 없다. 일단 이거예요.
그거는 자유한국당 쪽이 들고 나온 뭐 사살을 할 대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에 대한 아주 에둘러서 정말 에둘러서 저는 여기에는 북한이 했다는 증거도 없다는 뉘앙스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 지점까지 지금 이 국면의 이야기를 하면 너무 복잡함이 생길 것 그렇죠. 같고요. 네. 저는 그래서 대신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 김영철이 정확하게 지금 지시했다 안 했다도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국정원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만약 북한이 했다면 김여정은 더 책임이 무거운 사람 아닙니까 사실은. 실권자 2인자인데 김정은의 2인자인데 그런 점에서 그러면 김여정도 우리는 안 만났어야 될 정도로 이런 상황에 봉착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대승적으로 김영철을 만나고 우리는 남북관계를 트는데 충분히 활용하고 그리고 또 천안함 문제는 천안함 문제대로 아픔을 좀 다독거려 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천안함 문제는 사실은 또 다른 진실이 만약 있다면 언젠가는 밝혀지겠죠. 이게 네. 저번에 김일성 가면 논란이 있을 때 저쪽 사람들이 썼던 워딩이 이런 거예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국민이 그렇게 믿으면 그런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썼거든요. 근데 실제로 민주진보 진영 쪽에서는 천안함이 북한이 했다고 생각하는 분 저는 단 한 명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냥 우리 어떤 느낌적 느낌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근거들을 우리 방송으로도 제시를 했거든요. 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있어서 정말 재밌는 거는 다시 말씀드리면 코어는 딱 하나예요. 천안함이 복에 졌는데 왜 직접 맞추지 않고 버블제트가 등장하느냐를 보시면 돼요. 직접 맞췄다면 건져 올린 천안함에 맞은 흔적이 남아야 되거든요. 그 흔적을 설명할 수 없으니 이걸 버블제트라는 미국도 사실상 성공시키지 못한 기계를 북한이 만들었다고 해서 그 다음에 그럼 그 어뢰는 어디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선가 건져 올렸던 옛날에 갖고 있던 녹슨 어뢰를 갖다 놓고 처음에는 이거라고 했다가 실제로 북한 어뢰가 설계도로 나오니까 다시 그 어뢰가 교체되는 상황까지 벌어져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봤더니 천안함 사건 때 가라앉았을 그러니까 물밑에서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어뢰가 아니었단 말이죠. 왜냐하면 훨씬 오랜 시간 동안 가리비가 자라고 있었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명박도 그랬다니까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건이 일어나고 며칠 안에 북한의 소행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던 사람이 이명박이에요. 당시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뭐 천안함 진실은 현재까지는 북한의 소행이다라는 것이 정부의 발표였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결정적 내지는 분명한 과학적 증거가 정부로부터 발표되기 전까지는 북한의 소행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이제 100번 양보해서 김영철을 천안함에 아주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만약 하더라도 지금 남북관계나 여러 가지 한반도 상황을 볼 때 대화를 않고 단절을 하면 핵무기만 커지고 핵만 점점 보유되는 북한. 이 상황이 지난 한 8, 9년 MB 정권과 박근혜 정부 때 북한과 대화를 단절하고 개성공단, 금강산 다 막고 나서 지금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남는 거 있다면 북한의 핵만 남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예. 슬기롭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자, 방송은 오늘 이방카가 왔습니다. 자, 이방카는 백악관의 선임 고문이자 보좌관이기도 해요. 이상한 직책을 갖고 있는 거죠. 대통령의 고문이자 보좌관이기도 합니다. 아빠 딸이죠. 아버지가 트럼프였죠. 보호무역주의자. 좀 이상해요. 그러니까요. 이방카는 상당히 개방적이고 그런데 아버지는 진짜 완전히 자국만 살겠다고 참. 트럼프를 대놓고 깔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이방카도 트럼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죠. 저번에 왜 그 트럼프 취임하고 얼마 안 돼서 그 유럽 다니고 막 그럴 때 아버지가 손을 잡으려고 하면 손을 뿌리치는 뭐 그런 모습을 많이 보였던 이방카고. 트럼프가 당선됐던 지금으로부터 해가 바뀌어서 2년 전에 독일에서도 우리 촛불보다 반 트럼프 시위가 더 많이 모였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되면 보호무역주의가 클 것이다. 그래서 미국만 살겠다 하면서 이 경제 보복이 시작될 거다. 이런 걸 유럽은 특히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유럽인들은 반 트럼프로 완전히 발 아래로 두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경제 대국이라는 군사 대국이라는 그 점을 활용해서
큰 주인 행세를 하고 있으니까 참 슬픈 상황이죠. 예. 아니 근데 저한테 이방카는 예. 트럼프나 이방카는 어페런티스라고 미국에서 했던 그 예능 프로가 있어요. 근데 그거에서 봤던 그 사람들이 지금 백악관에 가 있고 그렇지, 그렇지. 이런 대통령 노릇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시트콤 같은 거예요. 저한테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참 어떤 민주주의의 상징처럼 보이는데 또 실제로 보면 맨날 총기 사건 나도 그거 하나를 그 정리를 못한 나라 참. 그러니까 좀 얘기가 세긴 합니다만 지금 미국 총기협회에서는 학교에 총이 없으니 범인들이 학교를 만만하게 보는 거다. 트럼프도 똑같은 얘기했어요.